Atención al personal, zafarrancho de combate, alarma amarilla, armas en precaución, eje de la amenaza, 000. Al momento, ARC 803 confirma blanco de superficie a 30 millas náuticas de nuestra unidad, marcación 000. MSC Alfa Sierra. MSC. Establecer plan de combate sobre blanco identificado como ex ARC San Andrés. Plan Encon Delta en ejecución. Autorizado colocar poder al misil para efectuar disparo. Fuego misil en 5, 4, 3, 2, 1. Fuego misil. Fuego misil cesar. Impacto sobre traza, identificado como blanco ARC San Andrés. 5, 4, 3, 2, 1. Impacto misil. Señores, eso es historia en el Bicentenario. ¡Que viva la Marina! 최근 중국 해군 사령관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한국의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가 굳혀야 가운데 한국에서 개발한 전세계 최고의 MLRS 천무에 새로운 중국 해군 킬러 무기가 장착된다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수십 정의 함정들을 찍어내는 중국 해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한국형 대함 유도 미사일은 그 가격 대비 성능과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천적이 될 한국 지대함 미사일에 관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LIG 넥스원은 서해 접촉 해역의 적성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지 대함 겸용 유도무기 130mm 유도로켓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0mm 유도로켓2는 기존의 비룡 유도로켓을 기반으로 탐색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차량형 플랫폼에 탑재해 대지 대함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인데요. 특히 현재 군이 운용 중인 비공 유도로켓과 비교해 사거리가 대폭 증가하고 대지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 PKMR에 탑재되어 함대함으로만 운용되어 왔던 비룡은 비룡2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대함 버전으로 차량형 플랫폼에서 첫 운용될 예정인데 최근 그 차량형 플랫폼이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즉 사상 처음으로 한국형 지대함 유도무기 체계 탄생을 알리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은 대한미사일 강국으로 해성으로 불리는 시스타의 경우 콜롬비아에 수출되어 유니타스 2023 훈련 중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시킨 영상이 콜롬비아 해군 채널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능력을 자랑하는 해성이지만 한국군에서 맘 놓고 운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소형 고속정 그리고 해상 민병대의 불법 어선들을 상대로 사용하기에는 비싼 가격과 과무장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성과 같은 중거리 대함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여 소형함에 쓰기에는 아까운 점이 있고 탑재량도 한 척에 8발에 불과해 집중적인 고속정 러쉬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에 우리 군은 전장 10m 이하 40노트 이상으로 회피 기동하는 침투정에 대한 지속 유도와 정밀 유도가 가능한 스파이크 NLOS급 대함미사일의 개발을 업체에 요구했고 이에 개발된 비룡의 경우 속도 마하2 중간 유도는 GNSS, INS 무선 링크에 종말 유도는 적외선 싱커를 사용하면서 반철과 평탄두와 지연 신관 장착으로 한 발의 명중으로도 200톤급 이하는 전투불능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될 그 비룡2는 기존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속도와 위력 사거리가 모두 증가한 성능으로 개발 중이죠. 이에 일본 매체 월드 헤드라인에서는 이 같은 소식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K239 천무 로켓포 시스템에 대해 더 흥미로운 것은 비용 효율적인 해양 방어 시스템으로 기존 한국의 미사일 보트에서 개량형 130mm 유도로켓을 사용하여 수영 선박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소형선에 하푼, 시스타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순 없다. 그러나 로켓 모듈을 K239의 차체에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30mm 유도로켓2 프로그램의 미사일은 PKMR의 원래 130mm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와 시커 성능이 향상되었고 239mm인 천무 미사일과 미국 GMLRS 미사일은 사용하기에 상당히 비싸.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은 소형 선박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국가들
국가들에게도 대거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비룡2의 체계 개발을 맡은 LIG 넥스원은 천궁과 형궁, 해성 등을 개발하면서 국내 최고의 유도미사일 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서 공개된 화제의 영상 천무 239mm 유도미사일 사격에서도 LIG 넥스원의 우수한 유도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천무 고폭 유도탄은 위성안법 시스템과 관성안법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표적지 탄착 오차가 15m에 불과한데요. 바로 이 유도체계의 핵심 부분인 제어부와 유도탄용 부품을 LIG 넥스원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천무 미사일의 탄착 영상을 살펴보면 발사된 6발이 연속으로 같은 곳을 향해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린 곳을 또 때리는 것이죠. 당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총 7개의 차량이 48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국방TV에서 6연속 타격한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을 보면 적어도 한 차량은 명중률 100%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탄착지가 형성된 부분을 보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천무 유도미사일이 후사면 타격을 시도했고 모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상에서 공개된 천무의 실사격 장소는 보령 지역의 항행 경보 상황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위성 지도와 인근 섬들의 배치 그리고 발사 영상을 통해 천무 유도미사일이 남서쪽으로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방부 발표대로 55km 지점에 청경 레이더에 포착된 탄착 지점 안반과 동일한 안반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과 큰 섬이 나란히 있는 곳으로 작은 섬의 크기는 가로로 100m, 세로로 50m 정도이며 촬영된 영상은 섬의 우측 지점이었는데요. 즉 발사 지점을 고려하면 이는 천무 미사일이 결국 후사면 타격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군의 미사일 체계는 북한군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갱도 후사면에 숨어 위협하는 북한 로켓포를 타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후사면 타격은 목표물의 후방, 즉 비교적 은밀하고 방어가 덜 된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더 정밀하고 복잡한 유도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유도 미사일의 성능 또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천무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 곳이 충남 보령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보령에서 서해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유도 미사일의 우수한 유도 능력과 정확도의 입증과 이로써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천무 탑재형 130mm 유도 미사일은 서해에서 활개치고 있는 중국 해상 민병대 및 북해함대의 함정들을 상대로 상당한 대응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최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불통의 중국몽을 발간한 경희대 주재호 교수는 한국 영해를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중국의 의도는 한국 해양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한국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한국 주권과 국제법 등의 제약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동일한데요. 즉 군사와 비군사, 평화와 전쟁 사이의 모호한 공작으로 상대방의 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자신의 정치 군사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2020년에 공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무려 900회가 넘고 압도적인 1위인데요. 아주 진해 안방 드나들듯 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관점에서 일종의 반복 학습으로 침범을 반복해 우리의 안보 불감증을 키우려는 노림수인 것이죠. 현재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 바다까지 들어와 조업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 중국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헌법에 해상 민병 관련 법안을 오래전에 제정했고 이미 어선과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 약 30만 명을 조직하고 무장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가에서 지급한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조직 편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선만 해도 19만 척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현재 한국 해경에 소속된 함정은 대형 36척, 중형 42척, 수형 110척, 특수함정 166척에 불과하여 수백 척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 역시 때로 몰려다니는 중국 해상 민병대의 불법 조업을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최근 저렴한 미사일 타격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비룡2 대함 유도 미사일의 개발 소식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 있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의 안보 불감증은 커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맞춤 전략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비룡이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운용체계 역시 한국군이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포에서 한 번에 8발씩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천무 탑재형 대함미사일의 개발은 중국 북해함대의 새로운 계획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예정인데요.
지난 6월 2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잠수함 전문가인 후중민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중민은 취임식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핵잠수함의 배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함대의 함대장으로도 근무했던 후중민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해함대, 즉 한국 서해에 배치되어 있는 잠수함 전력들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로 이전 배치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지역에서는 고속정 및 첨단 함정의 수를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죠. 이는 중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이 대만과 남중국해 수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과 동시에 부득이하게도 한국 서해에서 중국 핵잠수함의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북해함대 사령부에는 현재 잠수함 29척,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0척, 호위함 9척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 전력 자산이 잠수함인 사령부입니다. 그러나 한국 서해는 수심이 얕아 중국의 저급한 핵잠수함들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21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칭다오시 해군기지 인근을 초계 중이던 0930 핵잠이 해군기지 방어용 대잠수함 그물에 실수로 걸려들었으며 6시간 만에 그물을 풀어내고 부상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 사이 산소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서 함장을 포함한 승조원 5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중국의 나쁜 일이 벌어지면 환호성을 질러야 정상인 대만 정부도 이 소식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은 침몰 수준은 아니지만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해당 잠수함 위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 18일에도 새벽 5시 0940 전략 핵잠수함이 대만 어민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대만 동부해역에서 훈련 중인 미일 해군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대만 북부해협을 택했다가 좌초를 우려해 부상했다는 분석입니다. 적게는 수주, 많게는 수개월 동안 적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고 은밀한 수중 기동을 하는 것을 최대 이점으로 삼고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레이더도 아니고 고작 일반 어부의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은 정말 망신 중의 개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구 사용은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는 대형 잠수함으로 발견된 대만 북부 지역은 수심이 45m라 대형 잠수함이 항해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요. 특히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 운용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원자로와 관련 부품을 탑재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 크고 무겁습니다. 이러한 대형 구조로 인해 부력 조절과 기동성이 얕은 수심에서 제한될 수 있어 이동 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일례로 중국 공구 사용의 경우 한국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보다 전장이 30m나 더 깁니다. 이러한 중국 잠수함들의 전력들이 서해 배치 한계로 인해 최근 중국은 서해 잠수함 전력을 남중국해 및 대만 동부해협으로 배치를 옮기고 있고 서해 지역에는 고속정과 함정 배치를 늘리고 있으니 때마침 한국의 비룡2 지대함 미사일의 개발 사업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평, 중국 해군 요리할 땐 요리왕 비룡.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